청와대 TV조선 전면전. 어제 세게 나왔어요. 청와대 입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네. 조선일보 및 TV조선 보도 관련 논평이란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특정 매체를 향해서. 특정 매체를 딱 제목에서 네. 예, 명시를 한 그런 경우인데요. 예.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보가 많았습니다. 많긴 많았죠. 예. 예. 이슈파이터에서 우리 민동기 기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깨알같이 싹 다 짚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짚었는데. 저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후속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TV조선은 아직까지 네. 풍계리 그 핵실험장 예, 오보에 대해서. 외신 기자 예, 예. 1만 달러 예. 그 보도를 그는 아직까지 왜곡이죠, 오보가 왜곡.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본인들은 확실한 취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도대체가 누군지. 예,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 풍계리 핵실험장을 직접 취재했던 예. 외신 기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 어떤 취재원으로도 확인을 받았다는 건지는 잘 대개의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이제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국가 간의 이슈가 생길 수 있을 때는 관계자 발로 써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계자가 누군지 다 알죠. 대충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알게끔 써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그냥 관계자. 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다 누군지 대충 알 수 있는데 이 기사의 경우에는 특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우 심각한 왜곡 보도, 오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있으니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나선 겁니까? 아니 일단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칫 혼선을 주는 보도라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그런 보도가 나가게 되면은 네. 이게 지금 남북, 미국, 중국까지 네. 굉장히 지금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칫 이건 굉장히 좀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정부라든가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네. 그걸 일정하게 태클을 걸지 않으면은 예. 원래 그 보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보를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그건 사실이 돼요. 그게 사실이 되고 그 예. 오보를 다시 인용해서 후속 보도가 이어가고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그런 점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태클을 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태클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도에 입장 발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런가 봐. 왜냐하면 정부도 가만히 있는데 뭐 맞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그거는 조선일보와 네. TV조선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가 저렇게 콕 집어서 네. 논평을 발표했을 정도면은요. 네.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게 자존심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구체적인 반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어제 TV조선만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의 이번 성명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요. 네. 자신들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10,000 보도 네.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건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확인된 내용이다. 오보가 아니다라고 네. 주장을 했는데 예. 제가 좀 의외라고 생각한 것은 예.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청와대가 이렇게 콕 집어서 비판을 했는데도 말이 없습니까? 말이 없습니다. 오늘 뭐 사설 하나는 쓰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네, 예. 조용합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볼까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 민동기 기자님 눈에는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TV조선 종편허가 취소하라는 국민청원이 꽤 많이 올라와 있죠. 23만 명을 넘었습니다. 23만 명이요? 네. 그러니까 20만 명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뭐 TV조선 종편 퇴출 문제를 청와대가 뭐 입장을 밝히고 여기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만 한 가지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게 그만큼 최근에 TV조선 오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네. 이 정도로 높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거는 예. 분명히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TV조선 쪽에서도 네. 이런 지금 분위기를 정확히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요. 시민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시민과 전혀 별개로 가르치려고 든다거나 우리가 맞으니까 따라오라거나 이런 식의 행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참 당당하군요. 이거 이 정도 되면은 네.
오보라는 게 거의 확인이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나저나 제가 보기에는 6월 12일까지 이제 보름도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름 사이에 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 사이에서 혹여라도 오보 또는 왜곡 보도가 나온다면 청와대가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언론을 뭐 어떻게 압박을 하겠다 이런 네. 차원이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이든 청와대든 누구든 네,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밝혔다고 해서 이제 예. 뭐 언론 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그렇습니다. 그 언론의 자유로 가는 거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예. 보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오보의 자유는 언론에게도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비판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해야 새로운 담론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야 되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매우 곤란하다. 네. 그 매우 곤란하게 된 분이 한 분 계셔서 세 번째 키워드로 꼽으셨죠. 변희재 구속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구속됐나요? 오늘 구속이 됐는데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게 명예훼손 관련 그런 문제였거든요. 사건이죠. 예. 근데 이 명예훼손 관련 사건으로 인신구속을 시키는 거는 대단히 이례적인데 그러니까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명예훼손보다는 네. 그 사법부에 네. 이 구속영장 발부할 때 그 요건을 보니까요. 네. 이 명예훼손 자체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네. 이걸 언급을 했거든요. 위해 가능성.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사법부가 네. 이런 쪽에 방점을 좀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위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냐면 네. 손석희 JTBC 사장 자택 앞 집회 네. 그리고 부인 성당 앞 집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희재 씨가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서 네.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적도 있거든요. 예. 물론 어제 이제 구속되기 직전에 변희재 씨가 네.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과도한 표현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늦은 사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변희재 씨가.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인신구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이후에 재판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방선거 소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6.13 지방선거 어느새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번 재보선 12곳이기 때문에 규모도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현재 가장 뜨거운 서울 노원병 그리고 송파울 판세가 어떤지 직접 여론조사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내일 만나야 되는데 네네. 미리 또 전화로 살짝 뵙겠습니다. 네. 지금 그 노원병 그리고 송파을 판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원 병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와 그제 네. 이틀간 해당 지역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2%로 이준석 후보보다 한 30% 앞서가는 네. 항목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가 2등인데 19.8%.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강현재 후보가 7.9%로 3위를 달리고 있고요. 민주평화당 김윤호 후보 1.8, 무소속 최창호 후보 1.4, 그리고 지지도가 없다가 8.6, 부동층이 11.3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송파울은 어떤가요? 송파울은 최재성 후보가 단연 앞서가고 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 54%,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 19.1%,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 11%, 민중당 변은혜 후보 0.9%, 뒤집어 없다가 5.4, 부동층이 9.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아 있는데 이 판세가 계속 끝까지 이어진다고 전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판세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남은 변수는 단일화 연대밖에는 지금 예상되는 변수가 네. 없는데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유리한 입장인데 단일화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2위와 3위 후보 지지를 합쳐도 1위 후보의
크게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도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선거라는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네. 또 남은 기간 동안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직접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예상하셨던 결과인가요? 저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네. 쪽에서 예. 계속 이슈 같은 거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네. 지금 추세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예.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이렇게 좀 해석이 되네요. 지금 사실상 신색깔론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좀 잘 안 됐고 드루킹 특검도 거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없고. 것으로 그렇죠. 지금 지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논평도 그렇습니다. 다 좀 유명무실화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6월 12일에서 13일까지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지방선거 야당이 정말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택수 대표가 전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예.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힘겨운 선거 야당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예. 치를 가능성이 예. 높아졌습니다. 야당 응원을 한번 하시죠. 힘내시라고. 파이팅 하십시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변희재 씨가. 그래서 어찌됐든 인신구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이후에 재판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방선거 소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6.13 지방선거 어느새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번 재보선 12곳이기 때문에 규모도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현재 가장 뜨거운 서울 노원병 그리고 송파을 판세가 어떤지 직접 여론조사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내일 만나야 되는데 네네. 미리 또 전화로 살짝 뵙겠습니다. 네. 지금 그 노원병 그리고 송파을 판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원병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와 그제 네. 이틀간 해당 지역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2%로 이준석 후보보다 한 30% 앞서가는 네. 항목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가 2등인데 19.8%.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강현재 후보가 7.9%로 3위를 달리고 있고요. 민주평화당 김윤호 후보 1.8, 무소속 최창호 후보 1.4, 그리고 지지보가 없다가 8.6, 부동층이 11.3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송파을은 어떤가요? 송파울은 최재성 후보가 단연 앞서가고 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 54%,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 19.1%,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 11%, 오늘 사설 하나는 쓰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예. 조용합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볼까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 민동기 기자님 눈에는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TV조선 종편허가 취소하라는 국민청원이 꽤 많이 올라와 있죠. 23만 명을 넘었습니다. 23만 명이요? 네. 그러니까 20만 명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TV조선 종편 퇴출 문제를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고 여기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만 한 가지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게 그만큼 최근에 TV조선 오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네. 이 정도로 높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거는 예. 분명히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TV조선 쪽에서도 네. 이런 지금 분위기를 정확히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요. 시민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시민과 전혀 별개로 가르치려고 든다거나 우리 얘기가 맞으니까 따라오라거나 이런 식의 행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참 당당하군요. 이걸 이 정도 되면은 네. 오보라는 게 거의 확인이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나저나 제가 보기에는 6월 12일까지 이제 보름도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름 사이에 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 사이에서 혹여라도 오보 또는 왜곡 보도가 나온다면 청와대가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언론을 뭐 어떻게 압박을 하겠다 이런 네. 차원이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이든 청와대든 누구든 네.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손을 주는 보도라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그런 보도가 나가게 되면은 네. 이게 지금 남북, 미국, 중국까지 네. 굉장히 지금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칫 이건 굉장히 좀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정부라든가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네. 그걸 일정하게 태클을 걸지 않으면은 예. 원래 그 보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보를 그냥 그대로 놔두게 그건 되면은 사실이 돼요. 그게 사실이 되고 그 예. 오보를 다시 인용해서 후속 보도가 이어가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그런 점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태클을 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태클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 발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아 그런가 봐. 왜냐하면 정부도 가만히 있는데 뭐 맞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그거는 조선일보와 네. TV조선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가 저렇게 콕 집어서 네. 논평을 발표했을 정도면은요. 네.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게 자존심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구체적인 반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어제 TV조선만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의 이번 성명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요. 네. 자신들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10,000 보도 네.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건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확인된 내용이다. 오보가 아니다라고 네. 주장을 했는데 예. 제가 좀 의외라고 생각한 것은 예.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청와대가 이렇게 콕 집어서 비판을 했는데도 말이 없습니까?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밝혔다고 해서 이제 예. 뭐 언론 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그렇습니다. 그 언론의 자유로 가는 거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예. 보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오보의 자유는 언론에게도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비판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해야 새로운 대안, 새로운 담론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야 되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매우 곤란하다. 네. 그 매우 곤란하게 된 분이 한 분 계셔서 세 번째 키워드로 꼽으셨죠. 변희재 구속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오늘 구속됐나요? 오늘 구속이 됐는데요. 아, 그렇군요. 사실은 이게 명예훼손 관련 그런 문제였거든요. 예. 근데 이 명예훼손 관련 사건으로 인신 구속을 시키는 거는 대단히 이례적인데 그러니까요.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명예훼손보다는 네. 그 사법부에 네. 이 구속영장 발부할 때 그 요건을 보니까요. 네. 이 명예훼손 자체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 아. 그리고 그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네. 이걸 언급을 했거든요. 위해 가능성.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사법부가 네. 이런 쪽에 방점을 좀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위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냐면 네. 손석희 JTBC 사장 자택 앞 집회 네. 그리고 부인 성당 앞 집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희재 씨가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서 네.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적도 있거든요. 예. 물론 어제 이제 구속되기 직전에 변희재 씨가 네.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과도한 표현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늦은 사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TV조선 전면전 어제 세게 나왔어요. 청와대의 입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예. 김희겸 청와대 대변인이 네. 조선일보 및 TV조선 보도 관련 논평이란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특정 매체를 향해서. 특정 매체를 딱 제목에서 네. 명시를 한 그런 경우인데요. 예.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보가 많았습니다. 많긴 많았죠. 예. 예. 이슈파이터에서 우리 민동기 기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깨알같이 싹 다 짚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짚었는데. 저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후속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TV조선은 아직까지 네. 풍계리 그 핵실험장 예, 오보에 대해서. 외신 기자 예, 예. $10,000 예. 그 보도를 그는 아직까지 왜곡이죠, 오보가 왜곡.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본인들은 확실한 취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도대체가 누군지. 예,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 풍계리 핵실험장을 직접 취재했던 예. 외신 기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 어떤 취재원으로도 확인을 받았다는 건지는 잘 대개의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이제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국가 간의 이슈가 생길 수 있을 때는 관계자 발로 써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계자가 누군지 다 알죠. 대충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알게끔 써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그냥 관계자. 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다 누군지 대충 알 수 있는데 이 기사의 경우에는 특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우 심각한 왜곡 보도, 오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있으니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나선 겁니까? 아니 일단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칫